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인데, 이제 10월의 거래일들이 다 끝났고, 또 10월 마무리는 어떻게 잘 하셨는지. 네. 참 보면은, 10월 한 달간에 이제 대체 휴일, 휴장도 2번 있었고, 이제 생각보다 거래일이 좀 짧았던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또 짧은 거리일 수는 아니었고 시장이 10월달 들어와가지고는 10월달에 지수가 좀 회복을 하는 요런 구간에서 좀 괜찮았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쉽지 않은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보면은 뭐 주가가 하락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를 주는 이런 기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구간도 될 수가 있겠고 뭐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뭐 솔직히 대응을 할 뭐 매매할 거리가 거의 이제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등을 주는 이런 구간에서는 좀 대응하기가 그나마 좀 낫습니다. 나은데 뭐 다시 제가 26일이었나요? 네, 26일 날에 영상 한번 찍고 나서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이제 종목들도 별로 안 보이고 그다음에 뭐 지수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관망을 하는 자세나 아니면 이제 보수적인 이런 시장의 뷰로 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26일 이후로부터는 뭐 또 마찬가지로 장이 안 좋아졌고 3일 연속 음봉의 모습으로 금요일 날 또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가지고 3천선을 제가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3천선이 이제 확정적으로 좀 이탈이 돼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2,950선이 뭐 생각보다 좀 가까운 자리이기는 한데 2,950선은 뭐 크게 중요한 제가 이런 가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깨지면 아래는 깨진다라는 이제 이런 뷰였고 2950선에서의 이런 이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근에서 또다시 3000선까지 올라오는 이런 박스의 이 흐름들을 11월 초에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11월 달에는 뭐 개별적인 증시 이벤트가 없어요. 11월 두 번째 목요일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 말고는 딱히 시장에서의 재료적인 아니면 뭐 이벤트성 뭐 이런 게 딱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12월 달 가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11월 달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 있죠. 2950선 깨지면 우선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2950선이 깨진다라고 해도 한 방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뺄 듯 싶다가 올려가지고 수급을 좀 유도를 하는 그런 장세도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단기적인 이런 종목들 뭐 추세 상승의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주가가 뭐 12월 달 초에 이렇게 이제 급락세가 나왔을 때 제가 이럴 때는 어 1년에 몇 번 안 오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닥주의 종목들 최소 한 달에서 뭐 한 3달까지도 이렇게 끌고 가는 좀 중기 투자의 종목들을 좀 뽑아서 이 매집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뭐 이제 빠져 버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제가 11월 달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생각한 뭐 중기의 종목들, 중기나 뭐 중장기가 될 수가 있겠죠. 중기, 중장기 뭐 이런 종목들의 가격대가 온다면 저는 아마 거기서부터 이제 매집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종목들을 몇 가지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지금 이제 오전인데 아침에 이제 좀 종목을 뽑고 나서 종목들을 또 여러 번 필터링을 좀 해보고 해서 이제 몇 가지의 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뭐 지수는 이렇게 저번 이야기 했던 거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이제 10월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반등세를 줬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빠져가지고 저점을 살짝 깼습니다. 깼는데 제가 이제 10월 한 10일인가? 11일이죠. 11일에 휴장이라서 이제 미국 장의 상황도 좀 봤었고, 아, 우리 장도 이제 좀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뽑았던 이제 이런 반등을 기대를 하고 주가지수 반등을 기대를 하고 뽑았던 종목들 흐름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좀 빨리 볼게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하락할 때부터 좀 공략을 했지만 60만 원 아래에서 55만 원은 바닥이다. 단기 바닥이 될지 뭐 찐바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12일 날 보면 55만 원까지 좀 빠졌어요. 55만 원까지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64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65만 원에 이제 제가 생각한 최저 반등 자리는 65만 원인데 아직은 좀 주가의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 뭐 리니지 이제 W인가요? 제 리니지를 안 해가지고 아무튼 W인가 뭔가 그 이제 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는 뭐 최소 한 70만 원까지는 저는 이제 다시 회복을 할 거라고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12일, 13일 보시면은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이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나와줬다가 이런 구간대에서 만약에 68,300원에 현재 이제 저점을 만들었는데 올라온 거는 한 72,000원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삼전은 뭐 7만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굉장히 중요 포인트인데 뭐 지금 중요 포인트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뭐 7만 원이 중요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전 같은 경우도 이때는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자리였으나 이제 지금은 뭐 2,950선이 뭐 깨지고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2,700선이 온다든지 뭐 2,500선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이번 언제죠? 26일 날에 이야기를 했던 시황을 잘 기억하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이나 2,500선 이런 사이가 오게 됐을 때 내가 보고 있는 대형주 있죠. 저는 이제 주로 바닥주를 가져간다면 최소 한 3개월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상의 리스크가 없는 종목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대형주의 뭐 상위 22위권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피에서 종목을 뽑을 때 코스피 200에 안에서 주로 종목을 뽑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폭락장이 나오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종목들을 한번 다 돌려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에서 뭐 폭락장이 나오게 된다면 최소 제가 바닥주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한 10종목은 뽑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10종목을 다 매집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이제 종목을 좀 뽑기는 하지만 이제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 리스크가 코스피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바닥에서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코스피는 바닥을 찍는다라고 하더라도 대형주 위주이기 때문에 뭐 2,500선에서 만약에 지수가 3,000선을 간다 해봐요. 그러면은 많이 나오면 50%나 한 100% 정도의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 뭐 몸집이 좀 무겁고 뭐 그렇게 또 막 하루에 등락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주가 지수가 오르면 꾸준하게 조금씩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제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잘 잡으면은 또한 바닥 대비 3배나 5배 정도는 또 이렇게 올라와 줍니다. 코스닥의 뭐 대형주 150에 속하는 뭐 이런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 상승률이 높아요. 반대로 이제 또 빠지는 건 또 빠지는 대로 하락폭이 굉장히 깊겠죠.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뭐 최근에 보면은 어떤 종목이 있었죠? 플리토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코스닥에 속한 그냥 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빠질 때는 그냥
뭐 별다른 이유, 별다른 뭐 뉴스가 없어도 뭐 미친 듯이 좀 빠진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10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이 하락장이 나왔을 때 뭐 한국 BNC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현대바이오, 음, 그리고 뭐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세종 메디칼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 참 이 말도 안 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액면 분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반등을 줬다가 여기에서 올릴 듯 하다가 지금 여기에서 하한가에 이렇게 한 지금 보시면 26일 고점 대비 이틀을 한 3일 만에 그 반토막 이상이 좀 나버리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 코스닥을 굉장히 믿진 않아요. 위험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0월 12일, 3일이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뭐 전 구간에서 보면은 이제 휴장이니까 뭐 최소 산다면은 10일부터 제가 모아가 뭐 신규로 이렇게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9만 원까지의 저점을 찍었다가 10만 원을 다시 이런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이버는 여기 구간에서 한번 받아서 짧게 보고 더 빠지게 된다면은 한 36만 원에서 아니 37만 원에서 38만 원 가격대, 이때니까 이 가격대를 공략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도 이제 마찬가지로 회복을 하게 된다면 한 40만 원에서 41, 2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올랐다가 다시 지수가 하락세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움증권을 한번 보시면, 키움증권은 이제 이때 10월 초고 다시 한번 빠졌다가 강하게 올라가가지고 별다른 얘는 재미있는 크게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코스닥주를 제가 이제 뽑았던 거는 아까 말했던 한국 BNC 저는 이런 구간에서 사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뭐 이야기를 했었고, 이오테크닉스 보시면은 10월 12일, 13일 저점을 한번 찍고 또 반등이 10만원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그리고 웹젠, 웹젠도 한번 보시면은 웹젠은 이 구간이겠네요. 여기 가격대. 이게 이제 뭐 좀 더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쫄 필요 없이 한번 사볼 만한 그런 가격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좀 더 반등이라든지 뭐 빠진다라고 하든지 등락폭이 더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를 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2만 한 5천 원 부근에서 뭐 2만 7천 원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국전약품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대에서 강하게 이때 이제 상한가를 갔네요. 그리고 이제 에코캡은 아니네요. 에코캡은 아니고 이제 대원 미디어를 조금 기다렸는데, 얘도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는데 이때는 제가 조금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아래 가격대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주고 그대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죽어가는 이런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기다렸던 자리들 있죠. 우리가 이 가격대면은 박앤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격대들.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대들을 주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매집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12일 이후에 그때 주가 빠질 때 조금만 더 빠졌으면 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몇 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주가가 다시 빠지면서 이 가격대가 다시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2,950선이 깨지면 안 좋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가격대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반등, 기술적인 반등은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종목들은 주로 코스피 종목들만 뽑았습니다. 제가 이제 돌려본 거는 코스피에서 한 200 종목, 코스피 200 상위 종목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코스닥 한 150 상위 종목들 보고 300위권까지 코스닥은 한번 봤는데 없습니다,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10월달, 뭐 9월달 해가지고 지금 보면 30만 원대에서 이때 빠지고 또 반등을 좀 줬지만 또 다시 빠지고 주가 무너지면서 같이 죽었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주가가 2일 뭐 이런 구간까지 빠졌는데 그 전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이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또 반등 같은 경우도 크게 나오는 모습들은 아니죠. 단기적인 저항 가격대를 여기를 딱 잡아놓고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저는 이 가격대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좀 보여주려나?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최소 1차적인 가격은 19만원이라는 가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접근을 하기는 할 건데, 이제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요. 만약에 19만원이 내려왔을 때 이 가격에서 내가 매집을 했는데 주가 지수가 2950이 깨졌다가 반등을 주는 이런 구간에서 수익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구간에서 챙겨 나오겠지만, 반대로 2950이 깨지면서 2900선을 다이렉트로 깨러 간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정리를 하고 2500선에서 혹은 2300선에서 다시 기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매매 하시길 바래요. 저는 이제 요 정도의 가격대를 보고 있다. 자, 현대모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거 일봉이구나. 잠시만요. 가격이 좀 가까우니까. 최근에 저점이 24만 4,500원입니다. 여기 살짝 자리 깨지는 저는 24만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가격대에서 이제 반등을 줄 수도 있고 뭐 안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24만 4,500원이라는 저점이 한 번 더 깨지게 된다면은 저는 24만원이나 23만원 한 중후반대 가격을 한번 단기 반등을 공략을 해보는 그런 자리로 좀 접근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CJ 대한통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길게 한번 봤을 때 12만원과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만원과 자, 12만원이라는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12만원과 10만원. 자, 최근 한 몇 년의 이 일봉상의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23만 4천원에서 많이 빠져도 1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2020년도에 하락장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12만원이 깨지기는 했으나 이 12만원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지켜주는 바닥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 좋게 본다면 12만원까지는 빠질 수 있으나, 이제 단기적인 우리가 2950선이나 2900선의 이 코스피 지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12만원까지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좀 더 높은 가격에서 저는 공략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가격이 얼마냐면, 자, 이렇게 좀 볼게요. 저는 이제 한 13만원에서 13만 5천원, 그 다음에 요 정도 가격이 내려오게 된다면 CJ 대한통운을 한번 단기 바닥으로 생각을 하고 반등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보고 접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길게 봐서 12만원이지만 뭐 12만원이나 뭐 우리가 이제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폭락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뭐 한 10만원 정도는 지켜주고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까운 가격에서의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한 13만 5천원에서 13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집을 했다가 반등을 주게 되면은 이 반등 수익을 좀 챙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2021년도의 흐름만 한번 본다면 지금 현재 별다른 등락을 막 반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올해의 고점은 19만 4,500원이고 올해의 저점은 현재 갱신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7월달 이후의 흐름들을 한번 보면 7월달에 상승세가 좀 나와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반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16만 원에서 한 17만 원 정도. 요 정도인데 반등이 많이 나오지 않고 또 다시 무너지고 반등이 많이 나오지 않고 또 다시 하락세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만 그려본다면 이렇게 됐다가 반등이 약하고 또 무너졌다가 반등이 약하고 또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대충 이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여기 14만 2천 원에서 제가 원하는 가격이 만약에 온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런 가격에서는 이제 반등이 기존에 여기에서 반등이나 여기에서 반등보다는 여기 반등이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리는 이런 자리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풍제약을 한번 보면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좀 조심히 이 코스피의 뭐 대형주로 속하긴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 자체가 뭐 작년 같은 경우야 굉장히 추세 자체가 좋았지만 작년 12월 기점으로는 추세가 1년간 우하향세입니다. 뭐 이런 자리를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한 4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한번 해보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크게 지지를 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신풍은 그냥 바로 미련 없이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런 종목들은 최소 뭐 45,000원에서 뭐 좀 밀려가지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4만원까지는 버텨볼 만은 해요. 근데 지금은 주가지수랑 딱 이렇게 맞물리면서 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신풍제약의 위치는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한번 받아볼 만은 하지만 올라가면 땡큐고 안 가면은 그냥 미련 없이 바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지만 주가지수가 폭락을 해가지고 뭐 2,500선이나 2,300선 정도가 와가지고 그 자리가 만약에 단기 바닥이 된다 쳐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빠지겠죠. 저는 최소 뭐 대충 그런 가격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25,000원, 2만원 이런 가격대는 장기적인 바닥이라고 보고 한번 가져가 볼 만합니다. 아마 그 가격에서는 2배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장기적인 홀딩을 해봐도 괜찮겠죠. 근데 아마 45,000원은 단기적인 지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뭐 시장에서 한번 주도주의 부각 역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장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재미는 있기는 하나 이 추세가 길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거나 상승 추세로 뭐 이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2021년도는 이런 자리에서 추세가 재미가 있기는 상승 시세가 재미있기는 하나 결국에는 저항 가격대를 넘지 못하고 1년 내 고점을 낮춰가는 요렇게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제가 공략을 한다 한들 뭐 준다면은 제가 뭐 한 5만 원이나 6만 원 요 정도에서 아마 분명히 수익 실현을 하겠죠.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주 편입된 종목이죠. 그래서 뭐 전 같은 경우 작년에 추세 좋았던 종목이고 올해는 뭐 신풍제약과 비슷하게 죽어가는
이 모더나 관련 뭐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신풍제약이랑 같은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보면은 27,600원 정도가 올해의 저점을 만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올해는 저점 자리가 계속 이렇게 낮아져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이 올해의 저점 자리가 한번 깨진다면 저는 가까운 자리에서 반등을 한번 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큰 반등을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반등세를 한번 기대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가격은 26,000, 대략 한 요 정도 가격대입니다. 요 정도 가격에서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25,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번 밀리게 된다면,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온다면 다시 이렇게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 구간이 왔을 때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다 하면은 신풍제약과 똑같이 미련 없이 그냥 털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DL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DL이라는 이제 뭐 DL 그룹주, 뭐 대림산업 뭐 이렇게 이제 편입이 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한 1조 4천억 가까운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인데, 이 종목도 아까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CJ 대한통운과 좀 비슷하게 장기적인 지지 가격대가 한 62,000원 요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좀 가격이 좀 가깝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기업을 합병하고 분할하고 뭐 해가지고 좀 차트가 가격대가 조금 수정 주가를 지금 요구를 안 했는데, 가격대가 달라지긴 하지만 단기적인 제가 지지를 할 수 있는 가격은 62,000, 뭐 한 62,000, 요 정도, 62,500원, 62,000원, 요 정도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반등을 좀 주지는 않을까.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4월달, 5월달 기점으로 해가지고 추세가 그냥 죽었어요. 죽었는 하락세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 가격에서는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가격이구나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크게 물릴 가능성은 없지만, 여기에서는 이 반등 수익 구간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자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파미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미셀도 올해 한 6월달, 7월달 기점으로 해가지고 추세가 이제 또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그 전에도 뭐 하락 추세이긴 했는데 작년이 좋았죠. 2020년도 한 5월달까지 좋았습니다. 뭐 얘가 한참 코로나 이제 뭐 렘데시비르 뭐 이런 테마를 타면서 한 8,000원, 7,000원 여기 가격에서 2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추세가 죽었다가 등락을 반복을 했죠. 올해는 좀 보면은 박스 구간을 보여줬다가 올해 초부터 뭐 이런 구간은 다 박스 구간인데 지금은 추세 자체가 하락세를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조금은 다른 전략인데 신풍제약이나 뭐 녹십지하홀딩스나 뭐 비슷하게 보면 되겠지만 얘는 12,000원입니다. 지금 보면 12,300원이라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12,000원이라는 지지가격대. 네. 지금 이제 10월달 끝났죠? 10월달 끝났으니까 11월달, 11월달 되면은 12,000원 살짝 보고별 수팅 좀 나오게 되면 12,000원이 좀 더 깨질 수도 있겠으나 이 12,000원이라는 자리는 회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등을 좀 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욕심을 부려본다면은 뭐 15,000원까지도 반등을 기대를 할 수 있으나 15,000원까지는 무리가 되겠고, 내가 12,000원이나 12,000원 아래 평단을 좀 맞춰놓는다면 최소한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의 반등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길게는 끌지 말고 만약에
얘도 이렇게 빠졌는데 이 반등이 이 종목은 길게 보는 게 아니라 한 1, 2주 정도 보는 겁니다. 12,000원 깨졌다가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와준다면 그런 구간에서 수익을 좀 챙기되, 반등이 좀 시원하게 안 나온다, 등락을 좀 반복으로 하는 하루 등락폭이 고점 저점 대비 한 3%나 5% 내외다 라고 하는 게, 이런 봉들이 좀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본절이라든지 미련 없이 그냥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파미셀 종목은 주가 폭락하면은 더 빠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도나 뭐 2020년도에 저점 가격, 바닥 가격인 한 7,000원이나 8,000원으로 다시 회귀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7,000원, 8,000원 여기에서 장기로 보고 장기 투자하는 거는 괜찮아요.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뭐 코스피 200 속해가지고, 아니 코스피 200은 아니죠. 코스피에 속한 한 7,500억 정도 되는 중용주이기 때문에 솔직히 바이오주는 좀 장기 투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7,500원, 8,000원이면은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에 7,500원, 8,000원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올지 모르겠는데 만원 깨지면은 뭐 금방 오지 않을까. 그런 가격대에서는 좀 장기적인 가격 투자를 한번 해봐도 된다. 많이 일기는 보고 그 가격에서 몇 배 갈지는 이제 모르는 거니까요. 또 어떤 테마를 탈지는 모르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커스피의 단기 바닥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오늘 소개한 단기 바닥주들은 뭐 길어봤자 한 달 내외에 수익 실현을 하든지 대응을 하든지, 아니다 싶으면은 뭐 정리를 하든지 할 것 같고, 이제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더 아래의 바닥주들을 더 공략을 하겠죠. 준비를 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셀트리온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코스닥에 속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하고 굉장히 비슷한 가격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89,000원인데 얘는 좀 가격이 멀리 있습니다. 67,000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얘는 이제 코스닥이긴 하지만은 67,000원, 이 가격대가 같이 온다면은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코스닥은 잘 안 하는데 그나마 현대바이오는 저번에도 한번 했었고, 이번에도 좀 빠지면 한 번은 해볼 만한 가격대가, 한 번은 해볼 만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지금 2만원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 19,000원, 19,000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평단을 좀 최대한 19,000원이나 19,000원 아래로 좀 맞춰가지고 가져가 본다면 한 뭐 2만원은 뭐 당연히 올라올 수가 있는 자리고, 뭐 한 많이 올라오면은 23,000원, 뭐 25,000원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코스닥에 속한 바이오인데, 뭐 최근에 보면은 테마가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테마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이죠. 경구용 치료제인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뭐 그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대를 별로 안 한다라는 이런 차트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요런 구간에서 경구용 테마를 한다면은 진짜 뭐 굉장히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또 강하게 테마를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저점을 낮춰가는 저항을 만들어 가고 있고, 주가가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한 10,000원대 왔다 갔다 했던 놈이 단기간에 한 4만원? 4만원 갔다가 굉장히 급하게 눌렸죠. 4만원에서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올라간 게 이제 6만원까지.
가가지고 뭐 지금 6만 원에서 2만 원이면은 뭐 한 거의 반의 반토막이 좀 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19,000원이라는 가격대는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신풍제약, 녹십자홀딩스, 뭐 파미셀, 그리고 셀트리온은 좀 제외를 시키고요. 현대바이오, 네, 이렇게는 봤을 때 다 제약 바이오주들이기 때문에 무작정 차트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런 뭐랄까 신뢰를 너무 갖지 마시고, 여기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해보되, 아니다 싶으면은 그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생각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면은 11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1월 달은 또 어떻게 장이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참 어려운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에 좀 잘 대응하시고 매매하셔가지고 계좌를 지키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1, 2년 이어지진 않아요. 이 주가의 기본적인 원리는 상승과 하락의 반복입니다. 지금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하락이 한번 나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길게 보고 대응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뭐 일희일비 하다가는 계좌가 어느 순간에 녹아 있거나 뭐 어느 순간에 보면은, 네,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장들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최근 장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세종 메디칼도 그렇고, 뭐 한국 BNC 빠진 거나, 뭐 현대바이오 빠진 거나, 뭐 부광약품 경구용 포기하겠다 해가지고 빠진 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플리터 빠진 거나, 뭐 그 다음에 뭐 에스토리가 뭐 지리산 그거 해가지고 빠진 거나, 그리고 또 뭐 있었을까? 뭐 큐라클도 최근에 좀 빠졌던 것 같더라고요. 큐라클 뭐 때문에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큐라클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한번 봤을 때 이렇게는, 여기서 제가 뭐 때문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눌림이 조금 깊은데, 지금 현재는 뭐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간 때는 한번 모아 가볼 만해요.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추세 이어져 가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금요일 날에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는 종목들도 많았고, 장 막판에 굉장히 대형주도 뭐 빠지기는 했지만 대형주 외에 개별주들 굉장히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올라간 종목들도 그랬고 빠지는 종목들은 더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신용의 반대 매매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한 이런 흐름세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시장이 지금은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대응 잘 하시고, 아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나 내년 초 해가지고 폭락장이 나오게 되면은 또다시 좋은 이런 상승장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디가 바닥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코스피가 3,100선은 무조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 굳이 내가 막 뭐 매매를 해야 되겠다, 뭐 내 계좌를 풀로 종목을 채워놔야 되겠다, 계좌 쇼핑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하다가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칼을 갈면서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사가지고 그때 바닥에서 사면은 더 뭐랄까 느긋하게 길게 수익 나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3,000선까지는 회복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2,300선이나 뭐 2,500선에서 주식을 이제 사기를 시작했다, 그럼 코스피 3,000선에서 팔아보세요. 종목이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그건 이제 뭐 정말 나중에 이야기로, 저도 기다리고는 있기는 하나 언제 올지는 모르겠고, 지금 큰 그림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긴 하나, 지금 이제 작은 그림들은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11월 거래일 시작하는데 11월도 매매 잘 하시고 대응 잘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